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풀럼한테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리그컵을 일찌감치 탈락했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적으로도 참 좋지 못했어요. 특히 이 전반전은 오랜만에 정말 보기 힘들 수준으로 참담했는데 전체 슈팅 2회에 유효 슈팅 0회라는 기록만 봐도 얼마나 전개가 답답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대부분의 자리를 2군으로 내보낸 라인업이 매우 크게 작용했는데 저번 경기에서 뛰던 선수들 중에서 히샬리송과 반더벤 딸랑 2명만이 선발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오른쪽 센터백인 산체스 쪽에서의 빌드업 문제나 오른쪽 풀백인 에메르송의 전진성 문제, 왼쪽 윙어인 페리시치의 기회 창출 능력 부족 문제, 호이비와 스킵이 볼 소유권을 자주 잃어버리는 문제 등등이 죄다 나왔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치명적인 문제이긴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답답한 전개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메디슨 자리를 맡고 있던 로셀소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전반전 종료 직후에 리뷰를 올렸을 때에도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 당시엔 솔직히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아예 교체를 할 줄은 몰랐지만 최소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의 지시 등을 통해서 로셀소의 움직임에 수정 정도는 가할 거란 건 쉽게 예상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어쩌면 부상 같은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했죠. 그렇다면 정확히 뭐가 문제였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기존의 전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나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트넘은 공격할 때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2-3-5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강력하게 압박을 하게 될 경우에 최후방에 센터백이 둘만 있게 되면 약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칸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3백처럼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3-2-5처럼 되겠죠? 그런데 구조가 이런 상태로 고정이 된다면 딱 봐도 최후방에서 볼을 풀어나올 때 중앙에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둘만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진 패스를 넣는 루트가 굉장히 한정돼 버립니다. 가뜩이나 중앙은 최우선 수비 지점이기 때문에 더욱 풀어가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놓은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와장창 내려서 중원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측 중미를 측면 지역으로 벌려서 측면에 패스 루트 옵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최후방으로 내려가도 그 앞에 볼을 보낼 옵션이 상당히 많아지게 됐죠. 만약에 이것조차도 부족할 경우엔 원톱까지도 간헐적으로 내려와서 전개를 돕도록 만드는데요. 오늘 로셀소는 메디슨에 비하면 후방 빌드업 가담을 거의 안 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전방 위주로 있으면서 측면에 있는 페리시치와는 위치 변화를 자주 가져가더군요. 메디슨이 전방과 후방으로 오가는 빈도가 높다면 로셀소는 측면으로 이동하는 빈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토트넘의 전개가 답답했던 건 후방에서 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앞에만 있으면 저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위치에는 있지만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엔 도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메디슨의 모습부터 몇 개 가져왔어요. 지금은 비수마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약간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메디슨이 내려와서 중원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메뉴보다 하나의 숫자를 더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메디슨이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오른쪽 측면에 사르가 벌려서 위치하고 있는데 메뉴전 리뷰 때는 이 사르의 위치를 좀 더 조명했었어요.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중앙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메뉴가 수비를 위해서 여기에 선수들을 집중시키게 됐고 그러면서 측면으로 벌린 사르를 통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즉 이 장면에서 메디슨한테 볼을 투입하지 않았을 뿐이지 메디슨이 여기로 내려와서 숫자를 채워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도움이 되었단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채운 걸로 끝났던 게 아니라 메디슨은 이 위치에서 볼을 받게 될 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지난 본머스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슨은 자신의 뒤에서 마크맨이 붙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볼을 받고 나서 전방으로 몸을 돌리는 작업을 매우 잘 수행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도 메디슨은 너무 쉽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듯 메디슨은 단순하게 내려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로셀소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냐? 이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오늘 풀럼은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 컨셉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토트넘 후방에 5명이 보이는데 풀럼 선수도 마찬가지로 총 5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메디슨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여기부터 바로 아까와의 차이점이 보이는 셈이죠. 약간 라인이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이비에르가 센터백 라인에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3백이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 앞에 양풀백인 에메르송과 벤 데이비스 둘만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은 우측에 있는 에메르송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건 상대의 우측 윙어의 움직임이에요. 벤 데이비스를 따라 얘가 크게 중앙으로 좁히면서 여기를 촘촘하게 압박을 하니까 에메르송이 전방으로 볼을 줄 곳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다 앞에 있는 로셀소한테 한 방에 찌르는 게 성공된다면 괜찮은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패스가 성공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패스 루트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는 게 3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메디슨이 있었다면 어떤 그림이 됐을 거냐? 메디슨이 내려와서 이렇게 벤 데이비스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약간 측면으로 벌려서 이런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우도기가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자주 취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 우측 윙어가 여기에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토트넘은 반대편에 있는 반더벤을 통해서 이렇게 벤 데이비스한테 볼을 넘김으로써 좌측을 통해 이런 식의 전개를 이뤄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냐? 로셀소는 여기에서 그냥 전방으로 달리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메르송이 왼쪽으로 넘겼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우측 윙어가 반더벤 쪽 앞만 잡으면 끝나게 됐습니다. 수비해야 할 대상이 딱히 없으니까 오롯이 반더벤의 전진만 신경을 쓰면 됐으니까요. 이러니까 반더벤 쪽을 통해서는 전개를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죠.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산체스 쪽이 좀 공간이 나게 됐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다시 산체스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바로 좌측 윙어가 볼 흐름 따라서 붙으니까 전개하기가 마땅치 않게 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횡패스, 백패스만 주구장창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로셀소가 전방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활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후방에서 롱 패스를 빵 하고 때리면 나름대로 괜찮은 숫자를 통한 공격을 이어나가긴 편할 수가 있었습니다. 풀럼이 전방 압박에 많은 숫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후방 숫자는 좀 부족하게 됐거든요. 다만 이런 식의 전개가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로셀소라는 선수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오히려 후반전에 톱으로 들어온 손흥민이 이런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정도였어요. 교체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모습인데요. 손흥민이 굉장히 아래까지 많이 내려왔죠. 그 뒤를 잡고 있는 건 풀럼의 우측 중미입니다. 상대의 중미 하나가 손흥민한테 투자됐기 때문에 다른 토트넘 중미들한텐 공간이 좀 생기게 됐고 이렇게 손흥민이 상대의 중미들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훨씬 후방에서 볼을 다루기가 편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처럼 개인 능력으로 상대 마크맨을 뭐 벗겨내고 그런 능력이 로셀소한테 없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상대의 중원 압박을 좀 분산시키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것 자체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로셀소의 움직임이 전개의 답답함에 있어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문제점들도 넘치도록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관련해서 영상이 몇 편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